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재 326페이지예요. 자, 원리금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저당 상환 방법은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2번 원금 균등, 3번 최정식 상환 세 가지인데요. 참고로 오늘은 그래프로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한꺼번에 비교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화살표 되어 있죠. 1월, 2월 기본 강의 25강을 찾아서 26분부터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 그래프 3개 있죠. 이거 그대로 옮기면서 설명드리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요. 두 번째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입니다. 자, 여기서 따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 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봅니다. 자, 여기서 세로축은 원리금이 되고요. 가로축은 용자기간입니다. 원리금, 용자기간.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때 원리금이 이제 노란선에 노란선 원리금.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수평선입니다.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이 똑같아, 매기간. 원금 균등 상환은요, 원리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얘가 바로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비교되죠. 원리금이 점점 체감하지.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입니다. 원리금이 체감한데 체감식 상환입니다. 다음에 최정식 상환은 원리금이 점점 체정한대. 얘가 바로 최정식 상환입니다. 한눈에 비교됩니다. 원리금이 일정하다. 두 번째는 원리금이 점점 체감한대. 얘가 원금 균등이에요. 점점 많아지더라. 최정식인데. 이제 하나씩 봐요. 이때 원리금은 원금하고 이자를 말해요. 원금하고 이자. 예를 들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제 원리금이 일정한 균등하니까 100만 원 집어넣겠지. 100만 원. 아파트를 융자 받았는데 매월마다 100만 원씩 계속 몇 년 동안 만기 20년 동안 20년 계속 똑같이 갚아 나갑니다. 이때 원금이 어떻게 되고 이자가 어떻게 될까? 자, 첫 달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있었어요. 이자. 그래서 이자가 이따만큼 많다가 점점 작아진다. 얘가 바로 이자. 그럼 첫 달에는요 원금은 요거밖에 안 돼. 조금밖에 안 돼요. 원금은요 요거밖에 안 되죠. 원금은 점점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원금 상환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는요 이자가 많다가 점점 이자가 적어지고 원금은 작다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얘가 잘 나와요. 요거. 얘가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은 초기는 적다가 갈수록 증가한다. 요즘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문을 나왔다면요, 이 그래프로 이제 크기를 통해서 지문을 연습해 풀어야 됩니다.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은 말 그대로 원금이 똑같아요. 원금이 똑같아요.
이때 원금은요, 파란 선입니다. 여기다가 100만 원 집어넣기, 100만 원. 얘가 바로 원금이죠, 원금. 원금을 매달마다 100만 원, 100만 원 똑같이 100 똑같이 갚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자, 원금을 갚아 나가잖아요. 원금 갚는 만큼 이자가 단계적으로 이자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원금 갚는 만큼 이자가 점점점 단계적으로 작아지더라. 합치니까 원리금은 체감하지. 원리금은 체감합니다. 자, 요 그림이 바로 원금 균등상환이다. 원금이 일정하니까 원금 갚아 나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이자가 적어지니까 합쳐서 원리금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체감식 상환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최정식 상환은요, 1번 그림과 비교합니다. 요거 보게 되면요, 이자가 많다가 적어지고 원금은 적다가 많아지고 똑같이 줍니다. 이자가 많다가 적어지고 얘가 이자. 원금은 적다가 많아지더라. 얘가 바로 원금입니다. 그러면 최정식 상환은요, 처음에는요 원리금을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은행은요 요것만 받잖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는 만큼 빨간 갭만큼 은행은 손해봐요. 이때 손해보면 나중에 많이 받으니까 뒤에서 다 메꾸거든요. 처음에는 원리금을 작게 받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은행은 빚금친 만큼 손해보더라. 얘가 다른 말로 마이너스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부의 상환입니다. 초기에는 은행이 손해본다. 부의 상환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림을 한꺼번에 그대로 비교하시면 돼요. 마지막. 강의 노트는 그래프가 3개잖아요. 3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손으로 그려야 됩니다. 결론, 합치자. 요거 그려주세요. 합치면요, 원리금. 다음에 기간. 합치면 이거잖아. 하나, 둘, 셋. 다 합치자. 얘를 말해요.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상환이고요. 원리금이 점점 작아진다. 원금 균등상환이고. 점점 많아진다.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죠? 원리금 균등 상환. 얘는 뭐라고 했죠? 원금 균등 상환이고요. 얘가 뭐라고 했죠? 최정식 상환입니다.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러면 앞에 것은 대출 초기가 되고, 대출 초기. 얘는요, 대출 후기. 네, 말기를 말해요. 결론. 초기의 원리금 크기와 후기의 원리금 크기는 다르잖아요. 얘가 질문 잘 나옵니다. 따라서 초기의 원리금이 가장 큰 수서 1등. 원금 균등상환이고 2등은 원리금 균등상환. 조기에 가장 작은 것은 3번 최정식 상환. 따라서 조기에 원리금 큰 순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크기. 지문 빈출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에 후기. 후기의 원리금 큰 순서 다르잖아요. 후기에 가장 큰 게 뭐지? 최정식 상환 1등. 다음은 원리금 균등상환. 가장 적은 것은요, 원금 균등상환입니다. 따라서 초기의 큰 순서 원금, 원리금, 최정식. 후기의 큰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이 지문도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론 문제 묻게 되면 우리 시험은요, 전부 다 섞어서 종합 문제. 섞어서 종합 문제. 지문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5개 섞어서 뭐래요? 만약에 원리금 변동상환 묻게 되면 요 그림 딱 돌리고요. 지문 1번. 원리금 변동상환은, 자, 원금은 초기는 적다가 후기로 갈수록 증가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음에 2번. 원금 변동상환은 원금이 일정하지만은 이자가 단계적으로 적어지니까 원리금은 점점 감소한다. 맞는 말입니다. 오가 되고요. 최정시상환은 초기에 원리금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 대조사는 부의 상환을 초래한다. 맞는 말입니다. 얘가 가장 잘 나오죠. 네. 각각 비교합니다. 초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이 원리금보다 원리금이 많다. 맞는 말이잖아요. 5번. 후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상환보다 원리금이 크다. 틀렸지. 작잖아요.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 대조 상환은요, 이 그래프 총 4개, 각각 3개 하고요, 합친 거. 여기서 지문을 5개 뽑아서 묻습니다. 뽑아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 설명은 메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 1월달, 2월달 25강이죠. 26번부터 좀 더 상세히 확인하시고요. 자, 기본서 보시면서 다음 차트 넘어가죠. 331페이지. 331페이지는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산적 계산 문제죠. 그리고 1번 대부비율 LTV, 2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얘는요,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기출표 확인하시면 여기서 계산 문제가 11번 나왔어. 엄청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습하나, 지금 4월달이죠. 5월, 6월 요약집 과정이 있죠. 거기서 이 계산 문제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때보다 안 늦어요. 그래서 얘도 계산 문제 제가 푸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제발 나와라 그냥. 예. 한 문제 기다리실 거예요. 이 문제도 틀만 딱 잡아버리면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5, 6월 달에 이 문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335페이지입니다. 제2절 부동산 정권, 즉 매물번 저당의 유동화 제도입니다. 유동화 제도. 유동화 제도가 이제 한 문제는 꼭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교재 보니까 맨 밑에 박스 보니까, 자, 그림 있죠? 저당 시장 구조가 1차, 2차. 1차 시장과 2차 시장인데요.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장은요, 참고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을 통해서 유동화 제도를 전부 다 흐름을 잡고, 다음에 추측 포인트 잘 되는 부분들은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4개 나오죠, 그림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수요자.
다음에 금융기관, 세 번째가 MBS 발행회사, 발행기관. 그래서 네모 박스하게 되면 별도로 유동화해서 되어 있죠. 유동화해서다. 자, 우리나라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죠. 한주금이 돼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자, 먼저 얘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신규로 샀어요. 어떻게 하죠? 은행에 대출을 받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받더라. 이때 은행을 다른 말로 1차 대출기간입니다. 1차 대출기간입니다. 자, 자금을 융잡았습니다. 얼마요? 한 5천만 잡을까? 자, 5천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은요, 5천만 원 대출을 해주고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돈 빌려줬죠. 그래서 첫 번째, 돈 빌려주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학교론 용어로는 저당채권이 돼요. 저당채권, 저당권 똑같은 말이죠. 저당채권을 갖게 되고 이를 영어로 모기지다. 자, 저당권 가지게 되고요. 또 돈 빌려주니까 원금 이자 받죠. 두 번째,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원리금 받자.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자, 어려운 그림 아니죠. 은행은 돈 빌려주고, 자, 권리 두 가지.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받고. 자, 오늘 1번, 2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반복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제 1번 하면요, 바로 저당권 나와야 됩니다. 저당권. 2번 하면요, 원리금 수익은 줄여서 원리금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반복합니다. 1번은 뭐? 저당권. 2번은요? 원리금. 계속 나와요. 1번은 저당권, 2번은 원리금.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죠? 민법상 저당권이죠. 여기까지가 그대로 1차 저당시장입니다. 1차 시장. 이제 자, 은행은 수많은 개인들에게 계속 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큰일 났네요. 은행도 돈이 없어요. 은행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죠? 은행이 돈이 모자라면요,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권이 있죠. 얘를 팔아요. 이렇게. 저당권을 팝니다. 저당권을 큰 덩어리째로 양도합니다. 얘가 바로 저당에 유동을 해요. 저당에 유동하다. 은행이 저당권을 양도합니다. 큰 덩어리죠. 그것만큼 또 돈이 들어와요. 자금이. 이때 이 유동회사, 얘를 바로 2차 대출 기간이다. 2차 대출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한주금은, 유동화 회사는요, 각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덩어리째 사모으면서 자금을 대줘요. 자금을. 돈이 돌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동회사는요, 아주 큰 뭘 가지죠? 저당 풀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당 풀.
그러니까 저당권의 큰 덩어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요. 즉 MBS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저당 풀을 토대로 해서 MBS를 발행하는데 이때 MBS가 뭘 말하느냐? M이 뭐죠? 모기지. 모기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저당 채권이죠. 저당 채권. 줄여서 저당. 저당. B가요, 백티드. 백티드가 바로 담보로 한대. 담보로 한다. S가 시큐리티스. 즉, 정권입니다. 따라서 모기지, 저당 채권을 팩트, 담보로 해서 시큐리티에서 정권으로 발행하자. 저당 담보 정권입니다. 근데 얘를 만들었어요, 상품으로. 그래서 이것을 투자자에게, 이때 투자자는요, 덩치 큰 기관들, 개인이 아니에요. 덩치 큰 기관들이 MBS를 사요. MBS를 삽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토대로 저당담보 정권, MB에서 저당담보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얘가 바로 저당의 정권화. 저당의 정권화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정치권 기관들은요, 얘를 큰 덩어리째 삼으면서 또 자금이 들어와요. 유의할 점은요, 덩치큰 기관들이, 투자자들이 MBS를 사게 되면 얘는요, 목적이 뭐냐면요, 목적이 요거 사게 되면 요거 사는 만큼 이자 받거든. 이자가 목적이다. 절대 배당이 아니에요. 자, 배당 이자를 아까 좀 전에 공부했잖아요. 이자가 목적이면 바로 무슨 금융? 부채 금융. 다른 말로 부채 정권입니다. 따라서 MB에서는 무엇이 목적이니까, 이자가 목적이니까 자꾸 지분금융, 틀린 말입니다. 배당이 아니에요, 배당이 아니고 이자가 목적이니까 대표적인 부채정권, 부채금융 또는 부채정권입니다. 이자가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이 계속 돌고 계속 무한대로 돌아가잖아요. 이때 2차 기간을 중심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요것만큼. 이만큼을 가리켜서 2차 저당시장이다. 따라서 저당에 유동하는, 예를 말해요, 2차 시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시장은요, 저당의 유동화하고 저당의 정권화, 얘를 합쳐가지고 저당 유동화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결국 메모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2차 시장은요, 2차 대결을 중심으로 여기까지니까 얘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시장은 원래 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요, 어디까지가 1차 시장인지 어디까지가 2차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교집 확인합니다. 교집 볼게요. 336페이지입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표가 나와요, 표를 보시면요, 표를 보고 체크합니다. 왼쪽은 1차 시장, 오른쪽은 2차 시장. 먼저 1차 시장은 첫 번째 항목, 저당 대부 원하는 수요자 밑줄. 수요자와 두 번째 줄,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밑줄 아세요? 금융기관 밑줄. 재판봅니다. 수요자, 금융기관, 몇 차? 1차 시장입니다. 키워드. 오른쪽 2차 시장은요, 첫 번째 항목, 2차 대출기관과 대출기관 밑줄.
다음에 저당 투자자, 투자자 밑줄. 짚어볼 볼까요? 대출 기관과 투자자.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까지가 몇 차? 2차 시장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표를 보시면요. 오른쪽 2차 시장을 보세요. 첫 줄, 밑줄입니다. 2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 직접 관계가 없다. 밑줄. 설명드렸죠? 2차 시장은 첫 번째 네모. 얘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 밑줄. 세 번째 항목.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 밑줄. 다음에 4번 봅니다. 저당의 유동화의 조건. 자, 유동화 조건은요. 1번. 저당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2번 밑줄입니다. MBS의 수익률이 투자의 요수익률을 충족해야 됩니다. 항상 요수익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MBS 수익률이 요수익보다 커야 됩니다. 요수익은 항상 작아야 됩니다. 5번 목차. 5번 목차. 유동화의 기능.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시험은요. 1번하고 2번 나오는 거 체크합니다. 1번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당의 유동화는 자, 주택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즉 밑줄 하세요. 문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한정 동그라미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동그라미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제공한다. 동감했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때 우리 시험은요. 동감이 두 개 했죠. 얘를 바꿔서 물었거든요. 바꿔볼까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사람에게 바꿨잖아.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2번 내려가요. 2번. 자, 유동화주는 2번. 금융기관은 저당권 매각에 의해서 현금 보유비율, 비화시 비율이 높아지고 대출력이 확대가 된다. 화살표 밑줄하세요. 따라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요거 빈출입니다. 그러니까 자, 유동화가 인증이 되니까 돈의 흐름이 원활하잖아요. 그것만큼 유동성은 증가돼요. 그러나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험은 몇 번 나왔죠? 이렇게 해요. 금융기관은 유동성은 증가되고 유동성 그것만큼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한 번은요, 요 단어 물었다가 한 번은 위험을 집어넣었다가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요 단어 훅지 마세요. 유동성은 증가되고 여기서 위험은 감소한다. 요거 다 화살표를 바꿔서 묻거든요. 한 번은 유동성을 물었다가 한 번은 위험을 물었다가 그래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MB에서 나오죠. 목차 1번. 주택저당증권 MBS의 종류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최근 시험은요. 여기서 계속 나왔거든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MBS가 덧보잡입니다. 돈도 보지도 못했어요. 책이 없는 문제. 그런 문제가 두 문제씩이나 나왔거든요. 책이 없는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MB에서는요, 우리 책에 있는 것만 나온다 하면 무조건 득점인데, 작년처럼 책에 없는 걸 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지껏 책에 걸 잘 내다가 요거 4개. 지어버렸네. 종류 4개 있죠. 괄호 1번. MPT에서 동그라미. MPT에서. 괄호 이체증권 밑줄. 2번 MBB 동그라미. 단어 길죠.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줄이면요. 저당채권 밑줄. 줄여서 저당채권 이렇게도 불러요. MBB. 3번요. MPTB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4번 CMO 동그라미 4가지입니다. 자, 종류 4가지 있죠? 4가지. MPTV 이체증권, MPT에서, 다음에 MBB 저당채권, 다음에 MPTV, 마지막으로 CMO. 우리 시험은요, 얘만 나온다면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여지껏 계속 책에 있는 거 얘를 자꾸 늘 묻다가 처음으로 작년 시험이 있죠. MBS를 어떤 책에도 없는 겁니다. 그걸 도문제 뽑아니까 수험생들이 도무지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올해 시험도 그렇게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나온다면요, 얘는 무조건 득점이 가능하거든요. 이 4가지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봅니다. 자, 지금부터 종류 4가지. 그러면 강의 노트는요, 네모 그림 4개 아래에 MPT에서 MBB 4개 묶어놨죠. MPTB, CM 묶어놨잖아요. 얘를요, 다시 이렇게 2개 묶어줘요. 2개 둘 묶어줍니다. 묶어서 비교하면 정리가 편해요. 둘 묶어주자. 묶어주셨죠? 묶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림을 잘 따라하세요. 다시 원래 그림. 이 그림 계속 나옵니다. 수요자가 은행에 5천만 원 빌렸습니다. 빌렸어요. 그러면 은행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가지고 따로 하셨죠? 지금부터 계속 나옵니다.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계속 나와요.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그러면 은행은 돈 빌려주고 뭘 가집니까? 1번, 2번 다 가지잖아요. 돈 빌려줬기 때문에 저당권도 가지고 원리금 다 가집니다. 가지는데 중요한 거는요, 은행이 돈이 부족하니까 저당권을 양도 팔아버렸어요. 은행이 저당권 양도하면요, 판 만큼 1번, 2번 권리를 가진다, 못 가진다?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얘도 같이 팔았는 거잖아. 파는 순간 얘가 없어져 버려. 지금부터는 잊어버리세요. 왜? 은행이 저당권 팔았으니까.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얘도 같이 넘긴 거라. 은행은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권리가 1번, 2번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얘가요, 넘어가요. 또 넘어가요. 그래서 투자자가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얘가 모두 가진다. 얘가 바로 MPTS예요. 이체증권. 따라서 이체증권은요, 저당권 원리금을 기관들이, 투자자들이 모두 가져가면 MPTS가 됩니다. MPTS. 그런데 얘가 아니고요. 다시 은행이 저당권을 팔았는데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을요, 얘가 발행기관입니다. 발행기관이 얘가요,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얘를 모두 갖게 되면요, 얘가 MBB가 돼요. 저당채권. 그러면 되겠죠. 투자자가 1번, 2번 모두 가지면 MPT에서, 발행기관이 1번, 2번 모두 가지면 MBB가 된다.
자, 그래서 저당권 원리금을 투자가 모두 가진다 MPT에서 발행기간 모두 가진다 MBB. 자, 구분합니다. 책을 보세요. 기본서. 요약집에 그렇게 나와 있죠. 1번, 2번 모두 투자가 가지면 MPT에서 1번, 2번 모두 발행기간 가지면 MBB다. 책 보고 정리하게 책을 보면 돼. 338페이지 1번 MPT에서는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밑줄입니다. 저당권 밑줄과 또 밑줄이세요. 원리금 수취권 밑줄 모두가 투자자 밑줄 나왔죠. 요거.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모두가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MPT에서가 되고요. 다음에 괄호 2번 MBB는요. 동그라미 1번 발행기간 밑줄 발행기간은 저당권 밑줄과 원리금 수취권 밑줄. 예. 발행기간이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모두 가진대.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개념을 분명히 잡으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얘만 자꾸 물어. 얘만. 예. 저당권 원리금을 누가 가지느냐. 예. 개념을 자꾸 묻습니다. 개념을요. 문제 쉽게 나와요. 자, 괄호 2번 MBB죠. MBB는 오른쪽에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보게 되면 동그라미 4번 네 번째 줄 화살표 찾으세요. 화살표. 찾았죠? 화살표를 밑줄 하세요. MBB의 투자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조기상환 위임이 제거된다. 괄호 콜방어 동그라미. 뭔가 들은 거죠. 콜방어. 예. 제가 지난 시간 콜방어 얘기했거든요. 콜방어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밑줄하고요.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콜방어 된다. 다음에 교재 괄호 3번, 4번 MPTB와 CMO 있죠. 얘는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PTB CMO입니다. 얘는 똑같아 성격이. 한 배를 탔어요. 얘는 원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자꾸 나와요. 불러줘요. 얘는 뭐? 저당권. 얘는요? 원리금. 그러면 둘 다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져갑니다. 발행기간.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똑같아요. 둘 다.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한눈에 보이죠? 양다리 모두 걸치고 있네요. 양다리 걸치고 있죠. 그러니까 혼합형. 얘는요, 혼합형 MBS예요. 혼합형 MBS다. 양다리 걸치니까 다른 말로 MPTS와 MBB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다. 어느 한쪽만이 아니고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혼합형이다.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자, 개념이 잘 나오니까 개념 체크합니다. 다시 책을 보고요. 339페이지. 자, 괄호 3번. MPTB는요. 자, 땡땡 혼합형이죠. 양다리 거칩니다. 또 하면 2번. 밑줄 하세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밑줄. 또 밑줄 하세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나왔죠?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그대로 나왔네. 한 장 넘어가요. 괄호 4번 CMO. 다계층 채권은요. 1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화살표 있죠. 화살표 밑줄 하세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밑줄. 나오잖아. 똑같이. CMO도 뭐지?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자,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는요. MPTB나 CMO는 똑같아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얘가 가장 많아요, CM. 우리나라. 다계층 채권. 얘가 가장 많은데, 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CMO. 제목이 다계층 채권이죠. 계층이 여러 개래요. 계층이 여러 개래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그림으로. CM 하게 되면요, 계층이 여러 개래요. 자, 얘가 다계층 채권의 계층을 외국어로 트렌치라고 해요, 트렌치. 트렌치가 계층입니다, 트렌치. 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트렌치가요, 4개 또는 5개예요. 4개, 5개. 지금은요, 4개만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바로 첫 번째가 뭐지? A 트렌치. 두 번째는 B 트렌치. 세 번째가 C 트렌치. 마지막 트렌치는 D가 아니고요. 알파벳 끝자 Z, G 트렌치입니다. 마지막 트렌치를 Z, G 트렌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CMO의 총 금액이 500억이다. 500억. 500억짜리입니다. 500억짜리인데 A 트렌치가 100억이고 B 트렌치가 100억짜리, C 트렌치 150억, G 트렌치 150억. 합해서 얼마? 500이죠. 트렌치별로 이제 발행 금액이 달라집니다. A 트렌치는 금리가요, 고정이자. B는요, 변동이자. C 트렌치는 고정이자. G 트렌치는 변동이자다. 금리도요, 고정이자, 변동이자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만기. 만기는요, A 트렌치는 짧다, 5년. B는 좀 더 길다, 10년. C는요, 15년. 얘는 20년. 결론적으로 트렌치별로 발행 금액 달라지고 금리가 달라지고 만기가 달라집니다. 다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기관들이 나는 A 살래, 나는 뭐 C 살래, G 살래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A, B, C, G 트렌치가 바로 1순위, 2순위, 가장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CMO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자, 투자가 원리금 가져가잖아요. 이때는요, 1순위가 우선입니다. 원리금 가져가죠. 그래서 A 트렌치가 가장 먼저 뭘 가져가더라? 원리금 받습니다. 원리금 가져갑니다. A 트렌치가. 얘가 1순위가 받아갈 때 후순위는요, 국물밖에 없어. 원리금 못 받고 이자밖에 못 받아요. 이자밖에 못 받습니다. 선순위가 먼저 원리금 다 건 다음에 원리금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받을 적에는 후순위는요, 이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막내는요, G 트렌치는 아무것도 못 받아. 원리금, 이자 아무것도 못 받아요. 못 받다가 얘는요, 땡땡 만기가 됩니다. 만기에는요,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누적된 원리금입니다. 누적된 원리금을 한 방에 다 받거든요. 누적된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요. 한꺼번에 몽땅 지급받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자가 엄청 높아요. 이자가 되게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자, 다계층 채권은 트렌치별로 발행금액, 금리, 만기가 다 달라지더라. 이게 바로 다계층 채권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보시면서 자, 결국 종류 4가지. 하나, 둘, 셋, 넷.
자, 차이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1번) (2번) (3번) 강의 노트 핵심 요약되어 있죠. 요약. 네. 정리합니다. 불러줘요. 1번은 뭐? 저당권. 2번은 뭐요? 원리금. 1번, 2번. 3번 추가합니다. 얘가 바로 위험부담이에요. 원리금 수취권이죠.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하나만 추가, 위험부담. 결론, 이렇게 적어줄래요? 이 꼴 적어줘요. 이 꼴. 상식적으로 원리금 다 받는 사람이 원리금 다 받으니까 위험부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얘네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메모가 나와 있죠. 하나씩 봅니다. MPT에서는 저당권은 투자자, 원리금 투자자 맞죠? 예, 뭐지? 투자자 한자만요. 저당권은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2번, 3번 똑같아. 뭐? 투자자 해서 뭐? 투투투. 투투투. 다음에 MBB는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저자, 한자, 발로 기갑니다.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다음에 2번, 3번 똑같아. 뭐? 발행기간. 그래서 발발발. 발발발. 다음에 MPTV나 CMO는 요거잖아.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지?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예.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2번, 3번 똑같아. 뭐? 투. 그래서 발투투. 다음에 CMO는 CMO. 결국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발투투.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2번, 3번 똑같아. 투자자. 발투투.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투를 싹 바꿔. 발로. 발을 투로 바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답이 그냥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항상 요 네 가지는요. 1번, 2번, 3번 먼저 떠올려.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3번 위험부담. 그리고 종류 네 가지. MPT에서는 모두 투자자, 투투투가 되고요. MBB는 모두가 발행기간 발발발이 되고요. MPTV는 CM은 똑같아. 발투투, 발투투.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예.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따로 강의 노트 마지막으로 콜방어. 콜방어. 자, X 괄호, X 괄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론은요. 콜방어 된다, 된다 두 가지입니다. MBB하고 CMO는 콜방어 된대. 콜방어 되는 거 두 가지. MBB와 CMO입니다. 그러면 왜 콜방어 됩니까? 원리를 따라가자. 원리. 왜 되는지 다시 그림 봅니다. 그림 보세요.
얘가 누굽니까? 대출 받았죠. 차입자. 대출 받았는데 이게 있어요. 시장이자하고 저당이자를 비교합니다. 과거에 대출 받았을 때 대출이자가 10%인데 지금 시중금리가 5%밖에 안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대출을 끝까지 가져가요? 조기상환 합니까? 예, 조기상환. 이럴 때 맞아? 조기상환입니다. 따라서 차입자는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이럴 때 중도상환, 조기상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조기상환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예. 그래서 자, 은행이나 다 넘어갔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조기상환 싫어합니다. 얘를 방어하려고 하겠지. 무슨 방어? 콜 방어. 콜 방어. 얘들은요, 조기상환 막으려고 해요. 콜 방어. 자, 그래서 차입자가 이런 조건일 때 조기상환 합니다. 조기상환이요. 조기상환이 뭡니까? 중도상환이기 때문에 얘를 중간에 다 갚는 거잖아. 맞죠? 그죠? 얘를 다 갚는 건데 은행은 저당권 팔았으니까 은행은 아무 권리가 없지.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넘어가요. 넘어가요.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MPT에서 맞죠? 근데 조기상환하게 되면요, 차입자가 얘를 싹 다 갚아 꺼버린 거야. 조기상환 싹 해버리면요, 투자는요 붕 떠버립니다. 예. 조기상환 했기 때문에 손해보잖아요.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이때는 콜방어 안 돼. 따라서 MPT에서는 콜방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조기상환 다 했으니까 콜방어 안 돼요. 그럼 다음이에요. MBB는요, 발행기간이 1번, 2번 저당권, 원리금 모두 가지잖아요. 이때 차입자가 조기상환 했다, 다 꺼버렸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MBB는 발행기간이 원리금, 저당권, 원리금 다 가는데 얘를 조기상환 했습니다. 했어요. 발행기간이 손해보는 거거든요. MBB는. 이때 발행기간은요, 따로 투자에게 얘기합니다. 야, 자네가 우리가 발행한 MBB를 사게 되면 만약 얘가 조기상환 하더라도 니는 괜찮다. 우리가 손해보잖아. 우리는 약정한 대로 네가 MBB를 샀다면 만기 때까지 끝까지 원리금 계속 원리금을 대줄게, 갚아줄게. 그럼 투자는요, 조기상환 하더라도 만기 때까지 원리금 계속 받거든요. 받게 되면 투자는 방어가 되겠지. 골방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 MBB는 투자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갚더라 하더라도 손해볼 거 없거든요. 왜? 발행기간이 만기 때까지 계속 원리금을 지급하니까. 콜방어는 된다라고 불려요. 따라서 MBB는 투자 입장에서는 콜방어가 됩니다.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항상 투자가 보호돼야 되거든요. 콜방어 된다. 마지막으로 CMO는 트렌처가 여러 개입니다. 1순위, 2순위, 후순위입니다. 가장 먼저가 1순위니까 얘가 먼저 원리금 받지. 원리금 받죠. 나머지는요, 원리금 A가 원리금 받을 때 나머지는 이자밖에 못 받고 얘는 아무것도 못 받아. 만약 차입자가요, 100억이 조기상환 들어왔대. 100억이 조기상환 들어왔대. 100억. 이때 100억은요, 고르게 꺼는 게 아니고 1순위가 100억 다 꺼버리겠지. 그러면 나머지는요,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안 다치잖아요. 따라서 결국 CMO는요, 조기상환 되게 되면 얘가 조기상환 되어버리지 나머지는 방어가 되거든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은요, 부분별로 이렇게 코홀 방어, 후순이죠. 그래서 부분별로 코홀 방어는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코홀 방어되는 것은 MBB하고 CMO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게 되면 우리 시험은요, 여기에서 시중 팔고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풀립니다. 그럼 다시 연습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 시험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은 MBS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시 뭡니다. 1번, MPT에서는 저당권의 소유권은 투자가 가진다. OX. 맞죠? 2번 지문. MBB는 원리금 수취권은 발행기관이 가진다. O 맞잖아요. 3번, MBB는 장기적으로 조계선에 따른 콜 방어를 실현시킨다. O 맞는 말입니다. 4번요. MPTB는 차입자의 조계산 위험 부담은 투자가 부담한다. 맞는 말입니다. 지문 5번. CMO 다계층 채권은요, 저당권의 소유권은 투자가 가진다. 틀렸지. 하나만 싹 바꿨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싹 바꾼 게 우리 시험 지문들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종류 4가지 나왔다면 항상 1번, 2번, 3번 떠올려. 1번 뭐?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3번 위험부담. 한 번 더.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3번 위험부담. 자, 이제부터 투 약을 체크합니다. MPT에서는 뭐? 투 모두 투자자. MBB는 발발발 모두 발행기간. MPTB나 CF는 시험은 똑같아. 뭐? 발투투. 예. 이것만 정리되게 되면요, 여기서 가장 많은 지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기분 좋게 볼 수 있는데, 아쉽지만 작년 시험은요, 이게 안 나오고요. 어떤 책에도 없는 게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그거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만 나왔으면 얼마든지 득점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는요, 검증 다 끝내고요. 이제 개발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